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프리장 분위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즘 장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오전 프리장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이 상승폭이 모두 빠지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갈지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조금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제와 또 그저께 낙폭이 너무 심한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일 있을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미증시나 국내 증시나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밀릴 건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상승해야 하는 시기가 맞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자체를 국내 증시가 좀 따라가는 사실 그런 장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말도 나왔었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었는데 반도체랑 AI 관련 좀 이슈가 좀 터지면서 좀 이분되는 모습을 좀 자주 보였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좀 체크해봐야 할 건 FOMC 회의 의사록이겠죠.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좀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회의록에서 의사록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해서 뭐 이란의 보복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MOU는 끝이 났다라는 말까지 지금 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까지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를 좀 하였죠. 근데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가나 환율 관련해서도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좀 투자자분들께서 전쟁 관련해서는 좀 많이 좀 내려놨었어요. 좀 많이 좀 반응을 안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투자 심리가 안 그래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 이슈도 지금 저희 국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에서도 미증시뿐만이 아니고 한국 증시의 반도체 AI 주들의 쏠림 현상이 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도 모두 좀 느끼고 계신 상황이죠. 현재 한국 반도체주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사실 분분한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주의 좀 비중을 축소하고 클라우드 기업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단순한 투자 심리와 매크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레버리지 상품과 좀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공포 지수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커다란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좀 이동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ETF나 패시브 자금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SK하이닉스를 좀 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 수급에도 엄청난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상승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하지만 국내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하면서 좀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었죠.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을 볼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장 이후에도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초반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흐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의 비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악재가 우리 시장에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빅스 지수에서도 잘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빅스 지수가 4%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공포 분위기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국내 증시의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전략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전략 자체는 사실 ADR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역시나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망 전략을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자금이 좀 많이 흐르게 될 것이고 수급 또한 좀 민감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등락을 좀 가파르게 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지수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좀 매매에 뛰어드는 건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수급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어주, 실적주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좀 환율이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도체 섹터의 공포 심리 자체가 투심 자체를 지금 현재 누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자체가 방어주와 실적주에 흘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죠. 식품주, 화장품주에 그 두 주에 순환매가 도는 모습까지도 함께 좀 보였습니다. 이 또한 사실 변동성 자체가 시장에 아주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실적 지표가 좀 가시화가 된 기업들이라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주 환원에 관한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방어형 성장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후장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좀 있는데 안 그래도 현재 지금 시장을 변동성을 좀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매크로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전장 딱 중간쯤에 중국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흔들렸던 장에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시간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급하게 교체 매매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낙폭이 좀 과대한 섹터나 주도주를 오후에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어제 UBS 측에서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주식은 매수하되 국내 상장 주식은 매도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ADR 상장 주식이 훨씬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프리미엄 자체는 좀 달러와도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ADR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달러 자체가 좀 ADR의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죠. 네. 당연히 할 텐데 미국 주식 자체를
미국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게 지금 그런 말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좀 수급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은 좀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환율 차익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일 상장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관들이나 뭐 초과 청약 같은 지금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수 편입 자체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주목을 하시고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만으로 좀 정보만을 판단으로 섣불은 좀 매매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와 환율과 같은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황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개장 전에 프리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위주로 살펴볼까요? 당연하겠죠. 예, 네. 오늘 반등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네. 너무나 좀 힘드신 상황에서 이 정도도 안 올라와 주면은 좀 저희 할 말이 없죠, 사실. 다행히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3% 거의 4% 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5점 거의 6%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은 SK하이닉스의 상장 이후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던 반도체를 좀 주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가 앞으로 좀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라는 걸 좀 주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사마 알미늄 자체도 좀 오랜만에 올라오죠. 최근에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다가 전쟁이 MOU 체결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다시 잠잠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마 알미늄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캐즘까지 최근에 사마 알미늄이 좀 뚫어냈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원자재 플러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마 알미늄 자체는 워낙 좀 변동성이 큰 폭이다 보니까 흐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량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미세 선단 공정에서 설계 쪽에서 역량을 좀 입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파트너사 및 뭐 글로벌 팹립스 관련해서도 협력권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좀 들러오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와 반도체 부분에 엮인 부분이죠. 현재 반도체 심리 자체가 다시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려있던 부분에서 공포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 그려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MLCC 부분에서 앞으로 좀 큰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자체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공급 자체도 아직까지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균 단가까지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시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짓눌리다 보니까 삼성전기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 계속 꾸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또한 제가 생각하는 저 PBR의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은 과거 뭐 건설에 관한 것만 좀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R&D나 뭐 안전 관리까지도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좀 예를 들자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조성에서 부동산까지도 현재 매입까지 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현재 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좀 이미지를 바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도 저PBR인 상태니까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좀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장 상황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전닉스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 LG테크놀로지, 삼성물산까지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이 삼성전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까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선을 넓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오늘은 식품주죠. 네. 음식료 업종입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은 다들 좀 알고 계시죠? 방어주입니다. 방어주고 현재 좀 워낙 변동성이 잦은 시장이고 위험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내수가 아닌 해외 수출로 인해서 성장을 좀 도모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K 시리즈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 K-팝, K-뷰티,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도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죠. K-푸드의 수요가 유럽 중동, 북미 시장으로 계속해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라면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 같은 음식들도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관련 기업들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수요 자체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식품 기업들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도 대규모 공장을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해왔고요. 이 가동률 자체가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된다면 공급 물량 확대는 물론이고 실적까지 당연하게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캐펙스가 완료가 된 시점부터 공급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시점을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품주가 현재 제가 방어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안정성이 좀 대단했었죠. 보여주고 있는데 식품주는 성장주로의 가능성까지 이제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시장이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출 자체가 좀 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현재 좀 리레이팅이 좀 일어나고 있다. 리레이팅 구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변동성이 큰 현 시장에서요. 사실 필수 소비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피난처라고 말씀을 드리죠. 피난처로 좀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좀 섹터였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주 해외 수출에 대한 실적까지도 함께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안정성 플러스 성장성까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인용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올해 7조 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는 좀 소비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1인 가구 자체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좀 대용량으로 음식을 좀 구매를 하고 구비를 해두는 가정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발전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얼굴들을 좀 비치시고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유명 셰프들까지도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유명 셰프들의 레시피 자체를 담은 프리미엄 간편식이라는 타이틀로 인기를 좀 많이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 간편식 자체가 1인 가구에는 점점 더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말은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리스크도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가 좀 장기화 되어 가고 있죠. 소비자들 자체에서 지갑을 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확실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또한 상당히 지금 상승했죠. 1,500원대에서
전일 1,400원대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다 아직까지 1,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또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까지도 마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한 좀 소식이나 수출을 좀 무기로 삼은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어주와 성장주 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음식료 업종 테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K-뷰티를 넘어서 이제 K-음식에 대한, K-푸드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역대 최고 수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실적 차이가 크다고 봤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고환율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환율 부분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높을수록 수출을 좀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당연하게 지금 실적에 대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반대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내수 식품주는 지금 마진 자체를 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실 때도요. 해당 좀 기업들이 해외 매출의 비중이 좀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급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라면, 불닭볶음면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되게 많이 누렸었죠.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마진 자체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동남아 시장까지 좀 공략을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27년에는 중국의 신공장까지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그만큼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실적과도 관련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어떤 식으로 좀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차트를 한번 보자면 시장 자체가 좀 눌러앉은 상황에서 역시나 삼양식품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삼양식품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내려앉으면서 100만 원까지 찍은 뒤에 다시 한번 지지를 좀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한 번 더 좀 지지를 다시 받았는데 5일선과 21선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을 좀 뚫어냈죠. 그리고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밀리게 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좀 붙어줄 때 62선까지 상승한다면은 천천히 횡보하면서 좀 고점을 노리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지선 자체가 거래량을 좀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닫아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심한 현재 시장 특성상 무겁게 좀 횡보를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삼양식품 자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양식품은 엄청나게 좀 짧게 방망이를 쥐시고 치고 빠지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사실 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료 업종 테마, 그중에서도 삼양식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KB증권에서는 올해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지난해 수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5,85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한 이후에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늘도 삼양식품이라는 방어주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항상 시의성 있는 전략들을 전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오르면서 7,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800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도 9천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홀로 250억 원가량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8%, SK스퀘어도 7%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4% 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로봇 관련주와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형제는 1% 내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공략주를 먼저 가져가 볼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식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첫 번째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와 스낵류로 엄청난 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좀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고, 하지만 전쟁 리스크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중국 또한 좀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강해지면서 기업은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베트남과 인도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도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베트남이나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좀 증설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7년에 완공 예정인 러시아 쪽 공장이 완공이 되고 생산 라인 자체가 좀 확대가 된다면요, 공급을 충분히 좀 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좋습니다. 26년 1분기
매출액이 9천억이 넘고요. 영업이익 또한 1,6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7%대라는 것은 식품주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 제가 음식료 업종 식품주 테마에서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난 후부터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요.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경기 방어주라는 점이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방어주로 움직이는 경향 자체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 거래량 자체에도 좀 붙어주면서 계단식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양봉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모든 이평선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 좀 정배열로 좀 돌아온다면요.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13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도 괜찮다고 보니까 차라리 눌림목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5일선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꺾이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거래량이 함께 받쳐주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4만 1,0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오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K푸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환율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해외 수출의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리온이 최근에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만큼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많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4만 1,000원 이하를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공략주 살펴볼까요? 두 번째 화장품입니다. 저와 좀 함께 방송을 좀 했었던 앵커님도 아실 텐데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강조를 좀 드렸었죠. OEM에 관한 되게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 바로 제닉입니다. 제닉 OEM, ODM의 강소 기업입니다. 조선 미녀나 메디힐 같은 인디 화장품 브랜드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자체가 중소, 인디, 대형까지 가릴 거 없이 인기를 상당히 좀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물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닉에게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공장 가동률 자체는 100%를 초과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닉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마스크팩인데 상당히 좀 제조 기술이 뛰어난 마스크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을 핵심으로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수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판매 단가까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자체를 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캐파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확실하게 상승을 하면서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좀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연간 매출액이 1,400
35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46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지금 2,600억 정도가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상 실적 PER이 저는 좀 상당히 지금 낮다고 보고 있어요.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역시나 국내 증시가 좀 짓눌리면서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6월 말부터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 또한 붙어주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나올 만큼 시장이 짓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 자체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 자체가 나오고는 있지만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붙어준다면 직전 고점 3만 원까지도 좀 트라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만 원이 좀 뚫리게 된다면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좀 단기 눌림목이 나온다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27,85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4,5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제닉 만나봤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K뷰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어제 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와중에도 뷰티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님이 달바 글로벌을 6월 11일에 가져와 주셨을 때 무려 17% 수익을 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주신 제닉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수가 27,850원 이하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단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